1964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허름한 건물 2층. 방음이라고는 창문 틈을 막아놓은 게 전부인 작은 방. 23살의 여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출산이 불과 몇 주 앞이었습니다. 발치에는 얼음물이 담긴 대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으면서 그 여자는 발을 천천히 물속에 넣었습니다. 울음 같은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그 노래는 그로부터 35주 동안 방송 차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방송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 노래와 그 노래를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자는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생활고에 지쳐 이미자를 외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형제들과 떨어져 어린 이미자는 혼자 자랐습니다. 노래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16살에 라디오 노래자랑에 나갔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작곡가 나화랑이 그 자리에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1959년 19순정이라는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스윙 재즈풍의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자는 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964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곡을 맡게 됐습니다. 원래 그 노래는 이미자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가수가 내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런티가 비싸다는 이유로 레코드사는 이미자로 바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자는 녹음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얼음물 대야를 가져왔습니다. 발을 담그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자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물에 넣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백꽃이 빨갛게 멍들듯이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 음반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틀곡은 따로 있었습니다. 동백아가씨는 뒷면에 실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그 노래만 계속 흘렀습니다. 음반이 품절이 났습니다. 레코드판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요계 판도를 뒤바꾸는 일대 사건이라고. 35주, 방송 차트 1위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미자는 그 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갑자기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백아가씨가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고 했습니다. 출연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이미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색이라니. 이 노래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한이 담긴 노래인데 그리움에 지치고 울다 지친 이 마음이 어디서 왔다는 건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도 금지됐습니다. 재건의 시대의 비탄조라는 이유였습니다. 선마을 선생님도 금지됐습니다. 표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문제의 일본 곳보다
선마을 선생님이 먼저 작곡된 곡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대표곡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를 금지시킨 당시 대통령이 혼자 있을 때면 그 노래를 틀어놓고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금지시킨 노래를 그는 혼자 즐겼습니다. 이미자는 그래도 무대에 섰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는 부를 수 없었지만 몰래 부르는 자리가 생기면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미자는 말했습니다. 그 시절 끌려갈 각오로 불렀다고. 그래도 이 노래는 불러야 했다고.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7년, 22년 만에 동백아가씨가 해금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9년, 이미자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섰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대관을 신청했을 때 세종문화회관 측은 거절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나 몰려오는 곳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자의 팬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미자는 직접 서울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무대가 열렸습니다. 공연 날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왔습니다. 야당 총재 4명이 부부 동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미자는 그 무대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20여 년 만이었습니다. 노래는 끝났습니다. 객석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월은 결국 이미자의 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2025년, 이미자는 66년의 가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동백아가씨는 지금도 흐릅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디 계셨나요? 라디오 앞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옆이었나요? 그 시절 우리 모두에게 그 노래는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가슴 한켠에 오래 남은 노래 하나쯤은. 금지당한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마음이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 페이지 쉬어가요.